이제 녹음이 되네. 죄송합니다. 그 숙제를 선생님이 평가하는데 드리는 시간이 짧으면 아이들이 그만큼 비중을 적게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쓱 읽어보고서 잘했습니다. 도장 하나 찍어주면 아이들도 점점 그 정도의 시간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애쓴 거에 대해서 평가한 사람이 얼만큼 많이 시간 투자를 했나를 본능적으로 알 거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1차 때 아이들이 독감 쓴 거를 컴퓨터로 다 쳐줘요. 시간도 많이 걸려 좀 애를 먹어요. 그걸 애들이 보고서 선생님 내 글 치는데 얼마 걸렸어요? 그래. 6쪽 정도 치는데 한 30분 걸려요. 30분 걸렸어. 그럼 애들이 감동 먹어요. 야, 있었네. 그러면 한 팀 하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정말 선생들이 이것 때문에 1년에 몇 번을 못해요. 2번밖에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 컴퓨터로 치더라고. 그래서 요새 좀 내 쪽으로 줄어서 그러긴 하지만 하여튼 힘들어요. 저도 빨리 친다고 해도 이게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그거 할 때는 거의 딴 일을 못할 정도로 내내 그거만 붙잡는데 그렇게 컴퓨터로 쳐주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문단은 나눠줘요. 애들이 문단 없이 막 쓰거든요. 그걸 고학년들한테는 문단을 구별하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을 끊어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가 문단을 나눠줘요. 문단 나눠준 이유는 아이들이 쓴 거에서 문단 뒤를 이어서 더 쓰게 시키거든. 둘째 날 이어쓰게. 그러니까 의문수 답 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의문수 답 쓰고 할 때 그걸 끊어주면 둘째 날에 의문수 답 쓰고 그 답에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문단을 안 나눠주면 중간에 생각을 집어넣기가 참 쉽지도 않고 엉키기도 하죠. 그래서 문단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의문수 답 쓰고에 이어쓰기를 시켜요. 이때 차이는 쓰다가 새로 2차 쓰다가 고치거나 지우거나 하는 거를 못하게 시켜요. 저는 우리 능력이 독해, 사고 이런 것처럼 사고 전개라거나 독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보는 거거든요. 둘째 날을 사고 전개를 할 때 지우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전개가 좀 막혀요. 그래서 지우는 거하고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거나 이어가는 것. 특히 끄집어내는 게 제일 힘들어서 그걸 첫째 날 하라는 것이고 둘째 날은 끄집어낸 걸 이어가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뿐만 아니라 좀 다른 형태의 뇌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동시에 하는 거를 좀 못하게 해요.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글을 잘 쓴다는 고학년 아이들이 되게 글을 쓰면서 고치는 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못하게 하고 일단 떠오른 대로 다 써라. 토해내 다 쓴 다음에 네가 그걸 다시 보는 게 좋다. 쓰면서 고치면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내 글을 다듬으면서 새로운 엉뚱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둘째 날 지우거나 고치거나 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더 쓰게만 시켜요. 더 쓰게만. 그래서 분량이 그러면 A4로 처음에 공책으로 4쪽 쓰면 분량이 A4로 두 쪽 정도 나오거든요. 한쪽 반, 두 쪽 반 나오는데 그 다음에 둘째 날 더 이어쓰게 시키면 그때 되게 90분 내내 써요. 그럼 그날은 쓰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줄거리 발표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심지어는 독서전 의문 갖기도 안 하고 하여튼 쓰기만 최대로 시키면 A4로 쳤을 때 3쪽에서 3쪽 반 정도 나오는 게 잘하는 거고요. 못한 애들은 뭐 2쪽이건 좀 그러죠. 그래서 2쪽 반을 넘게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셋째 날은 지우게 시켜요. 반드시 자기가 쓴 걸 지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막 억울하다고 힘들게 썼는데 이걸 힘들게 쓴 걸 또 지우라 그런다고 괜히 썼다고 막 불평하거든요. 근데 지우는 것이 아이들은 아직 약하지만 큰 틀로 내가 쓴 것 중에서 뭘 선택하고 뭘 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에요. 내가 힘들게 썼더라도 뭔가를 통해서는 지워야 되거든요. 그 지운다는 게 전체 맥락에서 우리 선배 중에 이런 사람 봤는데 박사 논문을 쓰는데 교수가 야 이런 건 좀 전체 내용은 좀 안 맞으니까 빼라 그랬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억울해서 그 뺀 걸 갖고서 책을 한 권 새로 썼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 지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하지만 그래도 빼는 거예요. 왜 빼겠어요? 하나의 내용이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란 틀이에요. 그렇죠? 그 전에 창의적인 건 자기 아무나 막 썼잖아요. 그렇죠? 떠오른 대로 막 썼어요. 그거를 전체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 하려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전체 내용과 너무 어긋나는 건 좀 빼는 게 낫죠. 그래야 전체 내용이 좀 틀이 잡히죠. 물론 아이들이 그때 구성으로까지 들어가지는 않아도 그런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글이 가장 물론 제가 특히 많이 그런데 글이 설득력이 없거나 남이 알아듣기 힘든 것 중에 상당수는 그 주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끼어들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쓰는 사람의 욕심이에요. 너무나 아까운 거거든. 저도 옛날에 글 처음 썼을 때 그 근거를 찾느라고 이틀이 걸려서 간신히 근거를 찾아서 그 글을 완성을 했는데 처음이라 집사람한테 봐달라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걸 빼래. 안 맞는다고. 그래서 쌈났어. 집사람은 다시는 당신 글 봐주다 봐라 그랬어. 차차 지나다 보니까 그거 뺀 게 맞아. 그 다음에 봐달라 그랬더니 내가 그걸 왜 봤냐 그래서 아씨. 근데 우리 연구원들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빼란 소리 잘 못하거든요. 집사람은 할 수 있잖아. 그때 그걸 놓쳐가지고 내 후회를 많이 하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내가 고생해서 쓴 거라도 어떤 전체적인 맥락과 좀 어긋난 거는 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빼는 버릇을 들이는 거예요. 애들은 아직 전체적인 맥락은 없어요. 맥락 없는데 하여튼 빼라 그러고 근데 3차 때 구성이라 그러면 이제 순서를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초기 단계여서 재배치를 어떻게 시키냐면 사람별로 하라 그래요. 사람 이를테면 멍청씨 부부 이야기면 멍청씨가 나오고 멍청씨 부부가 나오고 아니 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숭이가 나오고 뭐 새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럼 아이들 떠오르니까 막 멍청씨 썼다가 부인 썼다가 새 썼다가 아이들 썼다가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다 묶으라 그러는 거죠. 멍청씨는 멍청씨끼리 멍청씨 부인은 멍청씨 부인끼리 그걸 그 번호를 매겨서 멍청씨 1번 그러면 멍청씨 관련된 건 1-1, 1-2, 1-3, 1-4 이렇게 가죠. 근데 멍청씨 부인이 2면 2, 2-1, 2- 이렇게 가죠. 그러면 제가 그걸 컴퓨터로 다 순서를 바꿔서 써요. 애들 보고 쓰라 그러는데 저학년일수록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과정만 취하고 제가 마무리 짓고 고학년들은 좀 어느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면 한 사람 얘기가 이렇게 모이니까 좀 집중이 되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많이 쓴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멍청씨가 1번 갈 수도 있고 멍청씨 부인이 1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많이 쓴 거를 그 아이는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한 거라서 그거를 1번으로 놔서 한 사람에 대해 많이 쓴 게 제일 앞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 차츰차츰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지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우기 전에 시켜요. 그럼 재밌는 게 1-1- 쭉 있어서 1은 한 1-8도 있고 2는 2-1, 2-6도 있고 3은 3-1, 3-2 있고 4, 5, 6, 7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량에 맞춰서 지워. 그래서 대개 반쪽 이상을 지우게 시켜요. 무조건. 그러니까 세 쪽 반을 쓰면 한쪽 지우라 그러고 근데 두 쪽밖에 안 썼으면 그래도 한 몇 줄을 지우라 그래. 어떤 형태로 지우라 그래요. 그럼 지우면 제 생각에는 1-10이 있으면 10이 끝이면 1-10을 지운다든가 아니면 1, 2, 3, 4, 5, 6, 7, 8에서 8이 나오면 8을 지워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1-3에서도 지우고 2-1도 지우고 막 지워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애들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바뀌다가 안 바뀌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사람 순서대로 하는데 그게 높은 단계로 가려면 한 중학교 넘어서야 돼.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는데 무슨 티모시 유산이라고 무인도에서 흑인 남자하고 백인 소년하고 그 살아남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유산이라는 게 제목이어서 걔가 유산이 뭐라고 이것저것 써서 너는 그럼 유산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 구체적인 유산부터 시작해요. 구체적인 유산은 바늘 같은 거예요. 걔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 흑인 어른이 죽어가면서 걔한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대표적인 것 중에 바늘이에요. 물고기 낚시하라고. 어떤 조금 섬인데 조금 움푹 들어간 연못 비스트름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항상 그 자리 눈을 갑자기 멀었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그 낚시해서 먹고 살라고 했을 때 가장 구체적인 유산 중에 하나가
그 낚시죠, 낚시. 근데 추상적인 거는 어떤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흑백의 그런 편견을 버린다든가 이렇게 높은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산을 어떤 식으로 네가 그 작은 거에서 큰 거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류를 해봐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높은 반에서는 사람별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 내진 논리별로 나갈 수 있는데 애들의 경우는 거의 그렇지 않고요.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뭐냐면 책에 나온 이야기 순서대로 재구성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책에 나온 순서대로 쓰는 거를 가장 편하게 하는데 그건 네 얘기가 아니지 저자 얘기지. 그래서 그건 못하게 시켜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나냐면 그런 애들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별로 모을 때 무슨 모양이 보이냐면 생각을 안 하는 애일수록 비슷한 얘기들이 반복돼요. 사람별로 안 모이면 잘 구별이 안 가. 근데 사람별로 모이니까 그 얘기야. 계속 반복되기 꽤나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별로 안 모이고 흩어져 있으면 그게 눈으로 잘 안 들어와. 근데 그런 애들일수록 강하게 반대를 해요. 책에 나온 순서대로 쓰면 안 돼요. 더 약한 애들은 학교 숙제 버릇인데 줄거리를 중간중간 쓰면서 의문을 써요. 줄거리. 이 의문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줄거리를 두 줄, 세 줄 쓰고 의문 써요. 그러면 양이 후딱 늘어나거든요. 그거 제가 학교 숙제 대충 하라 그럴 때 권하는 방법인데 그런 거 못하게 시켜요. 다 빼라 그래요. 네 글을 읽는 사람은 이미 책을 다 읽은 사람이어서 네가 줄거리 앞에만 썼을 뿐이고 의문 가질 때 줄거리 쓸 필요가 없어. 그래. 의문 가질 때 줄거리를 쓰고서 그러니까 책 내용 쓰고 거기에 의문을 가지면 점점 그 내용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줄거리 그 쓰는 게 편하니까 의문 갖기 전에 뭔가 왜 이런 의문이 일어나는지 그 장면을 줄줄이 쓰는 거거든요. 그게 편하고서 양을 채우니까. 그래서 그걸 못 쓰게 시켜요. 못 쓰게. 바로 의문 가지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금하게 하면서 3차 때 순서로 바꾸는 걸 하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는 되게 사람별로 하고 아주 높은 단계나 이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하고 4차 때는 이제 그 표현력이에요. 4차가 표현력인데 이걸 애들한테 고치라 그럴 때 고친 애들은 아주 드물어요. 다 쓱 보고서 아이 괜찮아요. 다 됐어요. 고칠 거 없어요. 그래. 10군데 고쳐 그러면 아무거나 읽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강하게 시켜요. 꼭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속으로 안 돼. 소리내서 읽어야 돼. 소리내서 읽으면서 읽다가 좀 껄끄러운 부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표시해뒀다 고쳐라 그래. 근데 표시해서 고치는 사람은 없고 되게 그 순간순간 고치죠.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 많이 고쳐져요. 많이 고치고 실제로 빠진 거 틀린 것도 눈으로 보여요. 이름이 틀린 것부터 시작해서 이름을 빠뜨린 것까지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가는데 저희는 독학을 웬만하면 손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독학 내면 문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1년에 2번 문집 내니까 심지어 틀린 걸 고쳐주지도 잘 않아요. 여관에서. 약간 신경 쓰이는 집도 있는데 엄마들이 선생님이 뭘 했지? 틀린 것도 얘기 안 해줘? 뭐 이럴 것 같아서 신경 쓰이긴 하지만 안 고쳐준다는 원칙이라서 애가 스스로 고치길 바라죠. 그러니까 그 소리내서 읽으라 그러거든요. 소리내서 읽어도 모르는 애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참 난감해. 그럴 때. 저걸 개입을 해야 돼.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번에 한 명이 이런 데가 있어. 중요하지 않은 걸 지우라 그랬어. 아니 한쪽을 지워야 되니까 3쪽 반 썼어. 그래서 한쪽 정도 지우면 좋겠다. 뭘 지워요? 중요하지 않은 걸 지워. 그럼 뭔 말이 못 알아요. 걔가 4학년이면 2학년짜리도 쓸 수 있는 건 지워. 가장 잘 알아들어. 2학년짜리 쓸 수 있는 건 지워라. 네 글에는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쓸만한 내용들이 섞여 있는데 그럼 평균이잖아. 근데 2학년, 3학년 걸 지워버리면 넌 4학년, 5학년, 6학년이어서 수준이 좀 높아 보이지? 좋지 않아? 밑에 학년 걸 지워. 그러면 이제 좀 알아들어. 근데 한 명이 정성스럽게 전부 다 지웠어. 이렇게 내가 보니까 다 지웠네? 선생님 나중에 괜찮은 거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더라고. 이런. 내가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정말 괜찮은 부분이어서 이거 독특하다. 특징이 들어간다. 그래서 애가 지웠는데도 그걸 살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그 짱구를 굴리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정말 아쉬워도 걔가 옛날에 무슨 거였냐면
그 초대받은 아이들 아니야 나쁜 어린이편가 거기에서 선생님을 이중 성격으로 봤어요. 그쵸? 처음에 건우한테 좀 건우를 좀 쌀쌀맞게 하다가 나중에 좀 해서 뭐 너도 나름대로 뭐 이러면서 대하는 걸 보고서 선생님이 이중 성격이야 그랬어. 그래서 야 애들이 저렇게 보는구나. 5학년짜리였는데 좀 독특하대. 그래서 그거를 애가 지웠길래 다시 그 다음날 살려줬더니 그 다음 시간에 또 지우더라고. 아, 그 정말 왜냐면 우리 독학으로 이렇게 남으니까 나중에 분석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 애들 독학. 그래서 나쁜 어린이표 치면 나쁜 어린이표 독학이 한 30회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럼 그걸로 분류해서 이제 분석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 독특한 글은 남기고 싶은데 애가 2번씩 지우는데 아 저걸 어떡하다 그러다가 우리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 애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어. 그런 경우를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상당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관찰 또는 연구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 거 이를테면 아이가 독특하게 썼어. 전혀 안 하지 하게 돼. 수일이야 수일이가 결말이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이 하면 나는 수일이 나는 덕실이 나는 뭐 방울이 진짜 수일이 진짜 그래서 열려서 앞으로 수일이가 그거를 해낼 거라는 가능성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열린 결말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 끝을 안 맺었어 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명이 독감 쓸 때 악착같이 그 뒷얘기를 쓰겠다 그래서 아 뒷얘기 뻔하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도 쓰겠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써봐 그랬더니 전혀 다르게 쓴 거예요. 내 예상과. 아이들이 저게 장난이야? 왜 저렇게 쓰지?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를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짜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놨어.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나도 몰라서 딴 애들 보고 쓰보기 시켰어요. 근데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컴퓨터로 치기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서 뒷얘기를 5단계로 쓰라 그랬어. 그때 5단계에서 제일 2명이 그랬는데 내 기억으로 2명이 어떻게 썼냐면 엄마 앞에 진짜 가짜가 판별해 주세요. 내가 진짜고 얘가 가짜예요. 그럴 때 가짜도 내가 가짜로 인정을 했는데 엄마가 그래 네가 진짜인지 알겠지만 난 가짜가 마음에 들어. 그래가지고 진짜가 밖에 나가서 자살했대. 야 그걸 본인이 썼어. 야 정말 다르구나. 제가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는 어른들이 가짜를 좋아해요. 평론가들이. 왜 좋아하냐? 가짜가 어른들의 가치를 담고 있어요. 진짜는 나 커서 뭐 우주 비행사고 뭐 이런 거 되고 싶다 그러는데 가짜는 나 농부가 되고 싶어. 지구가 걱정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애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부모의 가치에 민감하거나 그거 부담스러운 애는 가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는 부모의 가치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게 옹고집전하고 전혀 다른 성격으로 나와요. 아주 대단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그거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마 거의 그 책부터일 거예요. 애들이 정말 다르게 독해하는구나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알았어요. 정말 다르구나. 다르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잘 안 해요. 일반적인 여관에서 요번에 하도 열받아서 애들 발표를 녹음한 적은 있어요. 저쪽 구석에 가서 녹음해라. 내가 안 볼 테니까 혼자서 녹음해라. 왜냐면 내가 그러고서 책 보고 나중에 차근차근 해서 얘가 얼마큼 제대로 하는지 다들 웅얼웅얼 내가 섞이고 막 엉터리라고 건너뛰고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녹음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드물 때만 그렇게 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해요. 그냥 평가는 여전히 내가 그 아이를 잘 본다는 이유도 있지만 역시 나를 위한 거고요. 가르치는 수업은 애를 위한 거니까 내가 알고 싶어.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애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상당수 그렇게 비교할 만한 이런 자료들 이런 것도 없고 독후감에서도 아쉬워도 그냥 넘기는 거죠. 다 지우는 거 넘기고 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독후감을 1, 2, 3, 4차 그렇게 씁니다. 쓰는데 옛날에 한겨레에서 강의할 때 울산에 있는 사람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이제 내 거 들으려 들은 게 아니라 울산까지 올라왔는데 하나만 듣기 뭐하니까 이제 정작 듣고 싶은 오후에 있으니까 오전에 내 거 하나 듣고 오후에 들으면서 자기는 공교육 사교육 선생이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교육 독서 지도를 하는데 교육청에 가서 교사들을 상대로 독서 지도 강의를 한대.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뭐 그랬지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좀 독특하다고 해서 내 수업을 보고 싶대.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때 마침 잘하는 팀 4학년인가 5학년 여자애들 4명 팀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후감 쓸 때서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잘하는 애들이어서 그러게 하죠. 그런 애들이 90분 동안 그때 6쪽 썼을 거예요. 6분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속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예술이다 예술. 쉴 틈도 없이 계속 써내자 계속.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썼는지 보겠다 그럴 때 내가 다 끝나면 보여주면 중간에는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애들이 되게 다 그래. 한쪽 쓰고 그 다음에 뒷면 쓰고서 그 다음에 나한테 주죠. 내가 안 보겠다 그래.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있어? 보면 쓰는 힘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 선생 얼굴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안 본다 그래요. 그리고 태도만 본다 그래요. 태도 아주 훌륭하죠. 그럴 때는 제가 간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엄마가 이제 간식을 사주고 김밥 같은 거 뭐 이런 거 간식 사줄 때 젓가락 이런 걸 다 뺏고 손으로 먹게 시켜요. 왼손으로 먹으라 그래. 오른손을 절대 떼지 말라. 생각은 끊임없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다. 실제로 쉬면 쓰기 싫어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쓰기 힘든데 내 앞에 있는 애가 계속 쓰네. 쟤 왜 쓰지? 그럼 나도 써야지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분위기에서 한 명이라도 쓰기 싫어 이러면 다 끊어져요. 분위기 다 끊어져. 다 누군가 총대 메고 쓰기 싫어라고 하기를 바라고 있는 형태로 힘들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끊는 거예요. 다 끊어. 그때 다 끊어가지고 소통 못하시고 내가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야 써. 쟤도 하잖아. 너 못할 게 뭐 있어? 써. 계속 써. 뭐 이렇게 서로 약간 붙여가면서 쓰고 이제 너무 경쟁이 심하면 이제 좀 다른 형태로 협력도 시키죠. 예를 들어서 뭐 5명 중에 3명만 몇 쪽까지 쓰면은 다음 시간에 발표 10분 면제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럼 3명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서로가 눈짓으로 말로 협의하는 건 안 돼. 눈짓으로 뭐 이래가지고 분위기도 만들어주긴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쉴 틈 없이 쓰기 시켜서 이를테면 콜탑인가 뭔가 밑에 콜라 있고 동그란 그 무슨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그거 먹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점 찍고 먹어라 그래. 글 쓰다가 생각이 안 난다고 먹으면 생각이 더 안 나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점 찍은 다음에 먹어. 점 찍고 무릎에서 끝난 다음에 생각이 마무리 진 다음에 먹어라 그래. 그래서 점 찍고 먹어라 그래서 생각을 계속 끌고 가게 하죠. 물론 그럴 때 이제 연필 다 깎아주고 다 하지만 그게 또 익숙해서 한 3년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먼 산 보면서도 막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시비를 걸죠. 연필도 안 깎아주고 야 연필 좀 깎고 써라 그래서 멈추게 시키는 거지만 그 전에는 막 써. 그게 이제 토해내듯이 쓰는 건데 잘 보세요.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 내가 6쪽 쓰라고 할 때 선생님들이 처음에 연구원 초기 선생들은 나는 3쪽 쓰라 그래도 못 쓰는데 어떻게 소장님은 6쪽 쓰라 그럴 때 애들이 쓰죠? 그래. 그거 간단해. 왜요? 3쪽 쓰라 그러면 당연히 못 쓰지. 3쪽 쓰라 한쪽도 못 쓰지. 6쪽 쓰라 그러면 6쪽을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이들 사고방식에 글 쓰는 거 독후감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글을 쓴다고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글씨체부터 시작해서 맞춤법, 내용 파악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많이 쓸수록 지적받을 사항이 많아. 근데 그거를 3쪽을 쓰라 그래 의학하거든요. 근데 6쪽 쓰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안 보겠다 그러면 물론 3쪽 쓰라고 요구한 사람도 안 보겠다고 말은 해. 그래도 못 믿어. 뒤통수 맞을 것 같아. 근데 6쪽 쓰라 그러고서 그걸 안 보겠다 그러면 그건 진짜 같아. 정말 안 볼 것 같아. 도저히 그것까지 감안해서 6쪽 쓰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정말 아닌가 보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고서 내가 이제 독학을 쳐주는 거죠. 3쪽 쓰고서 하라 그러면 그건 이상해. 그것도 나중에 또 내용 파악을 못했다는 둥 맞춤법이 뭐라는 둥 뭐 또 잔소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써야지 지적받을 사항이 적죠. 될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쓸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억만 한다면 쓰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고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게 태부적이거든요. 4학년 아이가 그 얘기했나? 4학년 아이가 여우시 이야기하고 여우가 말도 하고 글도 쓴다는 걸 아주 재밌게 쓰는 게 있어요. 요제포라던가 뭐 그런 사람인데
그걸 4학년이 읽고서 너무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다가 놀림받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한테 말 안 하고 나한테만 살짝 선생님 정말 여우가 말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거예요. 그 실제로. 동화책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으니까 걔가 받아들인 거죠. 근데 느낌상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것 같으니까 몰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런 것까지도 정말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궁금함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왜 안 쓰겠어요? 쓰면 쓸수록 혼나니까 그렇지. 절대 혼내지 않게 그냥 토해대듯이 계속 쓰게 시켜야 돼. 그리고 그걸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왜 컴퓨터를 쳐주냐면 내가 애들 쓴 걸 쭉 읽고서 이거 괜찮네? 라고 표현하면 칭찬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이 기준이 뭐지? 그럼 딴 거는 왜 안 좋다는 얘기지? 라고 헷갈려요. 한 명 중에서 5학년 아이가 5학년 1년 하고 6학년 될 때 엄마가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 아이가 글을 잘 쓰다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요. 애가 글을 잘 쓴다 했는데 그래도 뭐 겸손의 말씀 그래 가면서 나를 이제 고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글을 잘 쓴 애가 아닌데 수준이 약한데 그래서 한번 애 일기장 옛날 걸 봅시다. 지금 거 보기 힘드니까 옛날 거 봅시다. 그래서 옛날 걸 빌려줬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에 빨간 줄이가 있냐면 네이크로바를 찾을 때의 기쁨처럼 어미닭이 아기를 품을 때 새끼를 품을 때 뭐처럼 뭐 이런 표현들의 밑줄이 딱 가 있어. 근데 애가 감을 잡았어. 이런 표현을 선생님이 좋아하는구나. 그런 표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글을 길게 쓰면서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글이 길어지긴 했어. 근데 그게 꾸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빨간 줄을 그으면 아이들은 일단 기분이 좋으면서 그 다음은 그 기준이 뭐지? 그래. 기준이 뭐지? 뭘 잘 썼다 그러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게 대단히 힘든 거거든요. 나름대로 오비일학처럼 뭐 하나를 맞았다 그러면 그걸 강조하는데 그렇게 쉽게 알기도 쉽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뭘 잘 썼는지 안 썼는지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통째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컴퓨터로 다 쳐주는 거예요. 설사 틀린 글자까지 그대로 쳐주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모든 걸 그대로 다 쳐주면 아이는 뭐예요? 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라 내가 쓴 거를 다 일단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잔소리 안 하고 지적 안 하고 내용 파악이니 글씨체니 뭐 이런 건 일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글자를 못 알아본 대로 그냥 내가 예산에 쓰지 않고 그냥 그만큼 비워둬요. 글자 못 치는 거.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다음 주에 쓰면 되니까. 그래서 통째로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컴퓨터로 쳐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두 번째 훨씬 더 부담이 적게 치죠. 선생님 저런 걸 안 보는구나. 글씨를 못 쳐도 괜찮구나라고 일단. 그리고 글씨체 때문에 고민한 아이는 다른 형태로 수업을 봐주죠. 독후감은 종합적인 형태여서 독후감에서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정신이 없어요. 독후감은 상당히 높은 단계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글씨체라 그러면 따로 뭐 시를 쓰게 한다거나 뭐 원고지 100개 쓰게 한다 이런 걸 부분적으로 시도한 애들이 있어요. 글씨체가 너무나 안 좋아서 나도 못 읽어볼 정도니까. 근데 그걸 독후감에서 하진 않아요. 그럼 독후감을 안 써버리니까. 그래서 독후감은 최종적으로 책 읽고 쓰는 게 최종적인 거죠. 그래서 높은 단계 그때도 말했겠지만 한 잘하는 5학년 중3 이런 애들은 집에서 책 읽고 여기 와서 글만 써요. 요새 영상으로 하는 애들은 특히 좋죠 뭐. 한 40분 정도 한쪽에서 한쪽 반 정도 쓰면 그래서 카톡으로 찍으면 내가 얼른 읽어보고 이거 곰곰이 못 읽죠. 얼른 읽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을 갖고서 이 부분을 좀 더 써봐라. 그렇게 하면 얘가 이제 또 한쪽 정도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교재도 있지만 내가 떠오르는 책이 있으면 그 책과 관련해서 책을 새로 걔한테만 따로 주면서 너 그 책과 관련되니까 한번 써봐라. 저번에 중3 아이가 무슨 인간이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 있다? 그 동물농장을 보서 그랬나? 뭐 그러면서 동물하고 다르고 뭐 동물하고 인간하고 많이 다르다는 식으로 써가지고 그때 내가 트란스 드발인가? 그 침팬치 폴리틱스라고 침팬치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치 얘기를 관찰한 게 있어. 이게 전문적인 책이긴 하지만 관찰 기록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걔한테 한번 이걸 보고 더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최근 재밌게 봤다 그러면서 저는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되네.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권하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은 단계 애들은 책 읽고 여기서 글 쓰고
애가 쓴 걸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또 권해주는, 비교할 만한 권해주는 게 가장 높은 단계 수준으로 가요. 논술 직전에 그렇게 가는데, 저학년들은 뭐, 그럴 건 없으니까, 그냥, 여전히 그래도, 아까 말한 대로 줄거리 발표를 잘하는 애들은 핑계를 대가지고 백지에 쓰기를 많이 시키죠. 양식도, 백지 써봐라. 이렇게 그냥 자꾸 써보기만 시키는 형태로 가서, 근데 여전히 글쓰기가 높은 단계로, 글쓰기가 최종적이고 가장 판단하기 좋고, 실제로 우리도 관찰로 집중력과 기억력, 사고력이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독후감을 연결시켜야 돼요. 독후감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 기억력이 좋다 보면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의문이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 거. 독후감에서 사고력이 좋다면 그게 전개가 잘 되고, 이렇게 양식으로 하는 거와 달리 독후감에서 백지 상태에서 그 모양이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 보면 이제 약간 겉돌거나 아직 내면은 안 됐거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독후감이 최종적인 건 맞는데, 그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독후감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 독후감을 통해서 평소에 기억력, 사고력 이런 거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감을 잡는 거죠. 독후감 자체를 평가를 하면 애들이 독후감을 안 쓰는 쪽으로 간다. 아예 안 쓰는 쪽으로 가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여기 현장에 3분 있어서, 예,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얘기하세요. 네. 이누리 씨죠? 이누리 씨? 예.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독해력을 스스로 점검하는 그러니까 독후감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사고력이나 독해력이나 뭐 기억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아이들이 스스로 점검하게끔 하는 게 요 수업의 목표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 그 어른이 딱 들어갔을 때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갖추려고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근데 그 평가하지 않는 태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예.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공부나 연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아이와 함께 할 때도, 책을 읽힐 때도 항상 그 태도를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예. 그걸 위해서 뭐 어떤 그 연구원들 사이에 어떤 그런 노력의 과정들, 공부나 연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건 뭐 전반적인 거여서 그런데,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 수업에서 뭘 가르칠 것인지 준비하지 말라 그래요. 그 수업에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아이 상태와 상관없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고, 그냥 무심하게 받아들이니까 아이가 책을 재밌게 읽건 재미없게 읽건 똑같이 수업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읽었으면 읽은 대로, 안 읽었으면 안 읽은 수업이 달라져야 되는, 기본 준비는 돼 있지만 아이가 책이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수업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주로 내가 좋아하는 책은 꼭 읽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쵸? 저는 하이타니 겐지로나 차완시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되게 학년이 좀 넓어져요. 내가 좋아하니까 학년이 넓어져. 그러면 그때는 몰랐다가 애들이 반응을 보고서 아,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라는 게 나타나요. 그럼 그 수업이 달라져야 돼, 당연히. 근데 내가 끝끝이 고집을 부리면, 그 수업을 때 이런 걸 알려주면 너희 왜 이런 것도 못 읽어라면서 막 설명을 하겠죠. 근데 우리 설명을 안 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 수업에서 오늘 요 책을 통해서 뭘 꼭 가르치겠다, 그게 일반적으로 학교나 학습지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없거나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고 아이들이 반응이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 확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거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는 동화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동화책을 많이 보면서 아이들이 정말 우리랑 다르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근데 동화책을 일단 그래서 많이 읽으라고요. 많이 읽으면 일단 좋아지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독해력 좋아져요.
책 자체 똑같아. 쉬운 거 읽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초등생 책이 약하면 좀 덜 재밌으면 청소년 책 읽어보시면 돼요. 여자 어른들 청소년 책 읽으면 재밌는 거 많아요. 요즘 것들 좀 시시해더라도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 책을 닥치더라도 상당히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서 어떤 감이 좀 잡혀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이렇구나라고 느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거와 별개잖아요. 내가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사고방식을 싫어해도 요즘 아이들이 이렇구나라는 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 선입견, 편견 이런 거 좀 없어야 되는데 독해력에서 이게 안 했는데 시간도 그래서 그런데 독해력에서 높은 단계가 판단 보류거든요. 판단 보류. 정말 그럴까? 아닐지도 몰라. 또는 어떤 맥락에서만 높은 단계는 이제 어떤 맥락에서 그러니까 다른 맥락이면 다를지도 몰라라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맥락 같은 건 어려우니까 정말 그럴까? 엄마가 정말 그 자료 나가는 것처럼 엄마가 정말 그 시기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그랬을까? 아니야, 엄마라면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판단 보류한 형태가 높은 단계인데 그러려면 가르치는 선생이나 엄마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을 때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약간 보류를 해야 돼요. 보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거는 쉽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그건 긴 과정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우 이게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우리 연구원들 수업사례 분과 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고 작년에 한 10명쯤 모일 때 보면 초참 선생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한 초기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럼 그걸 중참 5년차 정도가 답을 해요. 그리고 중참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걸 고참이 10년차 답하던데 10년 정도 되면 저랑 생각이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답이 비슷한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달라요. 초기 선생하고 중참 선생이 질문 자체가 달라요. 그런 거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초기 선생들이 겁먹잖아요. 두렵고 야, 난 모르는 게 많아서 어떻게 수업해 그런데 저는 그런 기술보다도 여전히 아이들한테는 선생의 열정이 더 중요하다 보고 초기일수록 조금 주춤거려요. 그거는 잘 몰라서 스키마란 방식을 잘 몰라서 또는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그것 때문에 주춤거리고 그 주춤거리는 걸 통해서 아이들이 빈틈으로 전 성장한다 보기 때문에 중참이나 고참이 항상 아이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 개별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저 같으면 너무 선입견이나 판단이 너무 빨라요. 원래 빠른 데다가 많이 경험이 많아서 쟨 저럴 거야 라고 해버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제가 왜 성장을 안 하지 이러고서 이제 당한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참이라 꼭 좋은 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원칙이나 그런 걸 알고 있을 뿐이지 개별 애한테 적용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심한 경우 그 평범한 아이보다 좀 엉뚱한 아이가 저는 가르치기 편하다. 그런 애는 항상 긴장을 하니까 평범한 아이는 그냥 쟨 저런 아이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쭉 편하게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선생님들은 엄청 긴장해요. 엄청 긴장. 대표적으로 이게 방문 과외처럼 하는 건데 남의 집에 가면 엄마들이 처음에 그 노골적으로 거기에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방에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요 소리를. 그리고 거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애들 목소리만 들려. 그럴 때 선생님부터 초기 사람이라면 엄청 부담을 가져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없잖아. 그래서 애들만 떠들잖아. 그러고 이제 또 그렇게 쳐주는 건 이제 여기다 말로는 안 하니까 말로 하나 거의 표시하면 엄마들이 의아해하죠. 아니 선생님이 뭐하지? 왜 아무 소리라도 애들만 떠들지? 뭘 가르치는 거야? 이러죠. 물론 우리가 가르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 강의를 들은 엄마들도 여전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는 걸 받아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금방은 안 되고요. 오래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런 과정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애쓰면서 중간중간에 나의 어떤 보이지 않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단정적이라는 거, 그게 이제 독해가 낮은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단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추측거리면서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거죠.
딱 부러지게 그 뭘 하는 건 없고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끊임없이 그 책을 봐요. 교사들을 위한 책들을 계속 보죠. 주로 비주류 내지는 비판적인 것들, 이런 것들. 옛날에 본 거는 이제 조노선 코절 같은 거, 그런 책들이란가. 얼마 전에 이걸 본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전히 보죠. 벨 훅스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주로 대학교 대상으로 보는데 이게 좀 괜찮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그런 큰 원칙을 적용할까 고민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정답은 없죠.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세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시간 다 됐구나. 어이. 한 번만 질문 더 하시면 되겠네. 한 번도 질문 안 하신 분이 누군가? 질문 안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도혜진 씨 질문 한 번 했죠? 저번에 했나? 신승미 씨 질문 한 번 안 하신 것 같은데? 했나? 지금 들었나? 질문, 김훈정 씨? 질문, 6세 남이어서 그런가? 질문할 게 없나? 6세 남이면 뭐 독해력 이런 거 할 것도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뭐 그림책 읽어주기 이런 거 할 때 질문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좀 해당되니까. 큰아이는, 큰아이, 석주희 씨, 오늘 안 들어오셨나? 석주희 씨? 안 보이네. 큰아이가 있어야 좋은데. 지영희 씨가 그러네. 13세 남자. 지영희 씨, 예. 질문할 거 없어요? 지영희 소리 안 들려요. 질문 안 하세요? 아, 이게 학교인가 그런가 보다. 말하기가 좀 힘든가 보구나. 예, 그러세요? 독서에 관해서만 질문해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세요. 아예 저희 아이가 영어를 매우 어려워하거든요. 영어? 예, 예. 리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많이 이 책만 읽는다면 그냥 우리 국어책 이 책을 얘가 한숨기만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애를 설득한 이유가 독서를 열심히 하면 다른 과목도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는 다른 언어잖아요. 그러면 이 독서만을 한다고 영어 리딩이 향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과목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 독해가 올라가면 영어를 쉽게 공부할 수는 있어요. 저는 영어를 그 사람 이름 생각 안 나네. 지금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모국어 형태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2 외국어라고 인정한 상태로 가르치는 쪽을 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양대 교수인가 누가 쓴 게 있는데 일단은 회화라든가 문법이라는 거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이야기처럼 읽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똑같이 가장 좋아하는 게 로알드 달 이런 책이거든요. 우리는 번역된 것도 좋아하지만 영어로도 재밌어 하니까 그런 책들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게 국어 독해가 된 상태에서 영어를 소설부터 빠르게 읽고 그리고 그거가 요즘 되게 귀로 그 책에 딸려 나오거든요. 그 영어 발음으로 나온 거. 그런 거 자꾸 듣는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또 분석을 많이 하니까 분석 말고 통으로 듣는 거를 로알드 달인 이런 것부터 그 사람의 발음으로 그야말로 듣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어려운 책은 그냥 듣기만 하는 거고 두꺼운 책은 좀 쉬운 책은 연따말 그래서 우리말처럼 따라 소리내서 읽는 거죠. 한 0.8배속 이렇게 낮춰가지고 좀 얇은 책 같은 거 따라서 읽는 거 그리고 더 밑에 단계 그림책으로는 통째로 외우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깔리면 그렇게 어렵거나 하지 않을 거고요. 자기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책을 분석적으로 문법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회화 못하는데 회화로 들어가면 대단히 힘들 거예요. 저는 그게 약간 모국어 방식을 염두에 둔 거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전
제2 외국어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소설이 약간 구어체 성격도 있지만 너무 구어체로 들어가면은 문어체가 더 힘드니까 그냥 이야기책 그리고 이야기책을 교육용으로 만든 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동화야 동화. 동화 자체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 좀 하는 애 중에서 해리포터 영어로 봤다는 애 되게 많잖아요. 그 긴 얘기를 영어로 봤다는 거니까 해리포터까지는 뭐 그건 보는 애들이 보는 거고 그 로알드 달 정도는 얇은 책도 있고 두꺼운 책도 있으니까 그거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배경이 뭐예요? 꼭 학교 교무실 같아. 정말 맞아요? 아니 저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 그 남자 사진들이 쫙 붙어 있어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들 사진 쫙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예, 나중에 제주도 가면 한번 봬요.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수고하세요. 다음 주 강의 요약본 미리 받는다. 아이씨. 다 됐어요.